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가 논어이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종종 한문학 정말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한번 공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태지의 그 유명한 사설과 잡설 아주 짧은 단문이에요. 그리고 한태지 글에는 아주 쉬운 글이 있고, 그러니까 사전도 찾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글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운 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견 갖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쉽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꾸만 쉬운 글서부터 이렇게 접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뜻이 이게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배울 만한 점이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 녹화하기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중간에 글자가 빠진 것도 있고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삭제하고 브라바라 검색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해놨는데 저장이 안 되면 강의하는 중간에 그것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설이라 고지학자 필요사하니 사자는 소위 전도수어 해옥냐라 이니비 생이 지지자면 숙능 무옥이리요 호기 불정사면 기위용냐 종불의 의리라 생오전하야기 문도야고 선오오면 오종이 사지하고 생오우라독이 문도야역 선오오면 오종이 사지니 오사도야언니 부용지기 년지선우 생오오리요 시거로 무기무천하며 무장무소하고 도지소전이 사지소전냐니라 차오라 사도지 불전냐 구니 욕인지 무옥냐 나느로다 고지성이 능이 줄이냐 원으로 대유차 종사이 문헌이언을 금지 중이 능기야 성이냐 역원으로 대이치양 그사라 시고로 성익성하며 우이우라 성인지 소이위 성각 우인지 소이위우 기계 주로 자오인저 애기자 하야는 덱사이 교지하고 어기신야엔즉 치사은나니 호그로다 비동자지사는 수지서이 습기 구두자야니 비오소이 전기도 해기옥자야라 구두지부지와 혹지무례의 옥사은 남여혹 불언나니 소학이 되요라 오미견기 명야오라 무학사 백공지는 불치상사은을 사대부지조긋 왈사왈 제장 운자면즉 군치에 소지하고 문지즈와 피어 비년 상냥야묘도 상사야니 위비즉 족수어 관성즉 근유라하니 오라 사도지 불복을 가지어로다 무학사 백공진을 군자 불치언니와 금기지 4번 불능급하니 가게하여 인저
성인은 무상사라 공자사 담자 장홍사양 노담하시니 담자 지도기연이 불구공자라 공자왈 삼민행에 즉 비루아사라 하시니 시거로 제자 불필부려 사오사 불필현의 제자라 문도유 선우하고 수럽이유 정공이니 여시인예라 이시자 반니년 17회 고호 고문하야 육례 경전을 개통습제라 불구어시하고 청학의연을 여가기능행 고도하야 작사설이 이지하노라 잡설이라 세유 백낙한 연후에 요 천리마하니 천리마는 상류로되 이 백낙은 불상류라 고로 수유명하나 지용은 노예 인지수하야 사의 조력지간이요 불이 천리 직냐라 마지 천리자는 일시계옥 친속 일석이연을 삼마자 부지기능 천리의 사야하니 시마수유 천리지능이나 식불포하며 영부조가야 재미불회연예라 차요교상마 등이라도 불가능이니 안구기능 천리야리요 책지불이기도하며 사지불능진기제하며 명지불능통기의하고 집체계인지왈 천하의 무양 마라하니 오라 기진무마야가 기진불식마야가 아유 조금 아까 한번 읽고 다시 읽으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성독은 예, 저도 그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생각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그닥 별로 그냥 한 50점 정도인데 또 다시 뭐 해봐야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옛날의 학자는 반드시 선생이 있었으니 선생의 역할은 뭐냐? 전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고 의혹을 풀어주는 거다. 이 세 가지죠. 전도, 수어, 해옥, 의심되는 것을 풀어준다. 사람이 생이지자가 아니면 우리가 배웠죠? 논어에서 생이지자가 아니면 생이지자 없죠. 공자나 뭐 이런 몇 사람들 전설적인 분 빼놓고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이지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의혹이 없겠는가? 누구나 다 이해 못하는 점들이 있죠. 책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의혹이 있으면서 선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의혹 때문에 혹됨이 마침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 내 이전에 나보다 앞서 태어났지만 그 도를 들음이 정말로 나보다 앞섰다면 나는 따라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내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를 들은 것이 또 나보다 앞섰다면 나는 또 따라서 선생으로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사도라는 것이니, 무릇, 요거는 어찌하고 똑같아요. 어찌 기자하고 똑같이 읽어도 됩니다. 어찌 그 사람의 나이에 그 선과 후가, 그러니까 나보다 그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그 나이가 앞서는지 뒤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선생님 가운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이는 나보다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가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작은 것도 의미가 없다. 그 사람한테 도가 있으면 있는 것이 바로 선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 있으면 선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귀 귀천이라든가 노소에 관계없이 선생의 도가 전하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사람이 무혹하고자 하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옛날의 성인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굉장히 멀지만은 오히려 선생을 쫓아서 그래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성인보다 부족한 것이 또한 심하게 차이가 있지만은 선생한테 배우기를 부끄러워 여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은 더욱더 성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더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성이 된 이유와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게 된 이유는 모두 다 이와 같은 데서 발생한 것이다. 벗인저. 얘가 아주 강조한 거죠.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는 선생을 선택해서 가르치게 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선생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런 것이 바로 혹된 거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 동자지 선생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책을 주고 구두 찍는 걸 이렇게 하는 거지만 뭐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그 어린애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면은 이렇게 글을 가르쳐 주고 글 읽는 법을 요즘 말하면 이렇게 익히게 하는 거다 이런 소리. 구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렇게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바로 구두예요. 옛날에는 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여기다가 현토를 붙이니까 글 읽기가 편하지만 이게 다 붙어 있으면은 초보자들 같은 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두 찍는 데만 3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그 도를 전하고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저 구두를 알지 못하는 것과 혹지 불해에 자식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구두 찍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선생한테 가서 배우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그 의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의혹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선생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작은 것은 배우고 큰 교훈은 놓쳐버리는 거다. 좀 어리석은 거죠. 나는 그 밝은 것을, 그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와 같은 세태들의 그 현명함을 나는 보지 못한다. 옛날에는 무의, 악사, 백공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선생으로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는데 사대부에 해당되는 족속들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제자라고 말을 하면은 무리들이 모여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 다 서로 저 사람이나 나나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학문도 서로 비슷하니 저 사람의 관직이 낮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나만 못한 사람한테 공부를 하니 부끄럽네 이런 소리고 나보다 관직이 높은 경우는
저 사람 아부하려고 그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예, 세태가. 사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있다. 무의 악사 백공지인을 군자들은, 이 군자는 뭐냐면 사대부 족속이죠. 예, 사대부 족속들이 이게 불치라는 게 약간 혐오하는 거예요. 같은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다. 더 심하게 하면은 자기네와 같은 소위 말해서 사대부 그 계열에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해서. 그런데 오늘 그 지식이 이에 도리어 그 사람들만 이 무의 악사 백공지만 미치지 못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예. 성인은 정해진 선생이 없다. 상사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담자라든가 장홍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노담을 선생 삼았으니 담자의 무리들은 그 어짐이 공자보다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공자는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자가 논에 보면은 세 사람이 갈 때 반드시 거기는 내 선생이 있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이유로 제자는 이게 참 멋진 말이 같아요, 여러분. 예, 요거 우리가 제자가 반드시 선생만 못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또 선생은 제자보다 반드시 뛰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자가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보다 먼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지 제자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못하면 그 집안이나 그 조직은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은 먼저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게 그 본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를 들음에 어떤 학문을 들음에 있어서 선우가 있고 그 어떠한 전문적인 그 작업에 있어서는 전공이 있다. 우리가 요즘에 전공이 있죠. 우리는 지금 한의학을 공부한 전공자들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을 따릅니다. 근데 이 시의 이거는 제가 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시의 아들 반이 나이가 17살인데 고문을 좋아해가지고 육녀와 경전을 모두 다 그야말로 통달해서 익혔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시대 상황은 뭐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쭉 나열한 거. 예.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당나라 중기에서부터는. 그리고 나한테 배우기를 청하거늘 내가 그 등이 고도를 행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서 사설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서 남겨주었다. 예. 이게 보내주었다 이런 소리죠. 예. 이건 아마 한테 제가 한 30분 정도 걸려서 쓴 글 같아요. 그냥 일필 위주로 쓴 것 같아요. 예. 자, 이 글은 잡설은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정말 명문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냥 딱 와서 닿아요. 세상에는 백락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이제 전국시대 때 그건 제가 그 연대표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뛰어난 말을 조력하는 그 안목에 있는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설적으로.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항상 있지 못하다. 이게 참 멋진 말이죠. 천리마는 상유로되 이 백락은 불상유라. 예.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비록 명마가 있을지라도 이 지자는 이 지자 같이 써도 됩니다. 다만 노예의 손아귀에서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명마가 있다 하더라도 명마를 식별해주는 백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예의 손에 욕을 본다는 거예요. 예,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이라고 하는 건 마구간에서 여기 그자 하나 또 빠졌네. 참나. 예, 변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변사어 조력지간이요. 머리를 해가지고 조력지간에서 같이 나란히 죽는다는 거예요.
보통 말더라고. 예. 그래서 천리로 칭하지 못한 거다. 말이 천리를 달리는 것은 한 끼를 먹을 때 진속국 일석 정도를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다는 거죠. 뭐 저도 이거 도량형을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가 그 말이 능히 천리 달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먹인다는 거예요. 조금 먹인다는 거예요. 예. 천리만은 혹 진속 일석이언을 한 끼에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먹이는데 그냥 보통 말처럼 천리만 줄 모르고 보통 말처럼 음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비록 천리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해서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 또한 상마, 일반적인 말과 더부르고자 하도 일반 말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능히 그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지 부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을 달릴 때 이렇게 채찍질을 하거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자에 우리가 조목을 해야 돼요. 채찍질하는데 그도로서 하지 아니면 먹일 때 그 재능을 능히 다하지 않게 하며 천리마가 울어도 자기의 뜻을 능히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왜 제가 그 기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가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을 학습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그 도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논에서도 나오죠. 이 책지라는 말은 없지만 부리기도 그 도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에 관계된 한태지글을 제가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 도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뭐냐? 이성적인 글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글. 이성적인 글하고 증거 위주죠.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책들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평생 동안 공부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머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책을 집책하면서 그 채찍질을 잡고서 말을 임할 때 천하에 좋은 말이 없네 라고 하니 정말로 천하에 좋은 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주 짧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사설에서 담자는 춘추시대 담국의 이런 사람인데 일찍이 공자가 그에게서 소호시대의 관직의 명칭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검색해서 찾아낸 거니까 별로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장홍은 동주시대 때 경왕대의 대부로서 그 사람이 고대의 음률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양은 그 노나라의 그 악관인데 공자가 그 사람한테 검은고 연주법을 배웠다. 노담은 그의 유명한 노자를 지칭하는 건데 사실 노담과 노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공부할 때 한번 거기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 시대 때 초나라 사람 도가의 창시자로 이것도 전부 다 후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공자는 그에게서 주나라 예의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고문이라 그랬죠. 이 고문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견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자인 고대 자체, 글자 차다. 그러니까 중국 선진 시대의 전서 같은 문자다. 또는 과두 문자. 과두. 두 번째는 고대인이나 학파로서의 고문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한나라 문제에서 경제, 무제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공자 몇 차례 얘기했죠. 공자 집 사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보니까 벽을 헐거보니까 고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논어뿐만 아니라 뭐 공자 가어라든가 그 유명한 고문 상서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글자체가 과두문자. 그래서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세에 가서 근문, 고문 논쟁에 나온 거예요. 근문과 고문. 근문은 한나라 때 예서체로 쓴 거고, 바꿔서 쓴 거고, 고문은 그야말로 그 공자의 그 사당 벽에서 나온 그 과두 문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그 글자체를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은 문체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서진, 그러니까 진나라 그 전까지의 그 문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통 시서역, 춘추 이런 걸 그냥 고문으로 보는 그와 같은 문체를 고문이다. 근데 중국 당나라 이전에는 그 문체가 어떤 문제가 사륙 변열체라 그래가지고 다른 문체를 그러니까 사륙 변열체와 다른 문체를 사용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당나라 때는 한태지와 유정원이 고문 운동을 해가지고서 이 사륙 변열체 같은 문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기계적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글씨 쓰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문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심 있어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륙변열체라는 거 뭐냐면 4자와 6자를 기본으로 해서 짝을 이루어서 수사적으로 미감을 주는 거예요. 글자를 4자, 6자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서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후한 중말기에서 시작돼서 위나라, 진나라, 남북제로 거쳐 당나라에까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문학 작품으로는 뭐 조서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 변련문을 썼는데, 당나라 중기 유정원과 한태지에 의해서 너무나 글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쓴 게 고문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이씨라고 하는 애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들 반이 자기한테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를 좋아하니까 기특해가지고 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옛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보고 그리면 그리지 왜 고문이라고 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조금 시간에 쫓겨서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했는데, 요번 시간에 올리는 글은 성독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해석은 뭐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